인류에게 바다는 오랜 옛날부터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바다를 탐험하기 위해 배는 매우 유용한 이동수단이었고, 인류는 배에 사람과 물자를 싣고 거친 바다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배는 곧 전쟁에 이용됩니다. 초창기의 해전은 육상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을 들고 자신의 배를 상대편의 배에 충돌시킨 후 그곳으로 넘어가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육상 전투에서 대포가 등장하게 되면서 해전에서도 대포는 곧 사용되었습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대포는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유럽의 기독교 연합 세력과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이었던 이 해전에서 사용되었던 함선은 갤리선이었습니다. 갤리선은 폭이 5m이고 전장이 40m 정도인 배로 순항 시에는 돛을 사용하고 전투 시에는 양연에 설치된 노를 사용하여 속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함수는 날카롭고 튼튼하게 만들어 충각으로 적선의 측면을 부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배의 승무원은 200명 정도였는데 그중 160명이 노를 젓는 일을 할 정도로 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갤리선의 측면은 이처럼 많은 노가 설치되어 있어 함포는 주로 함수에 면문 설치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당시 함포는 사정거리가 짧고 위력이 약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항해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범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범선은 노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배의 측면에 함포를 많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함포는 주조포였습니다. 주조포는 포신과 약실을 일체로 주조한 것으로 발사 압력이 높은 약실 부분은 두껍게 하고 포구 쪽은 얇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약과 포탄은 포구에서 막대기로 밀어넣어 장전하였는데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포탄의 발사 속도와 명중률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던 캘버린포의 포탄 무게는 17파운드였고 유효 사정거리는 250m, 최대 사정거리는 1600m였습니다. (1588년) 영국 해군과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벌인 칼레 해전에서 영국의 범선은 양연에 설치된 함포를 이용하여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향해 사격하였고, 이는 영국이 이 해전에서 승리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05년 영국 해군과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 사이에 트라팔가 해전이 벌어집니다. 양 진영은 각각 3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모두 함포를 장착하고 있어 전력이 비슷했습니다. 이때는 함포의 성능보다 전술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는 장교와 선원들의 경험도 많지 않았고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신호체계에 의한 지휘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전열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과감하게 연합군의 전열의 가운데를 쪼개며 들어갔으며 난전 시 별도의 신호가 없더라도 각 군함이 유동적으로 판단하여 각자 전투를 벌이도록 하는 등 함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산업혁명 후 증기기관이 발전하면서 군함도 많은 변화를 맞게 됩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범선이 퇴장하고 강력한 장갑을 가진 철갑선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함포의 위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강선포는 탄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쇄기가 개발되어 포탄을 포의 뒤에서 장전할 수 있어 발사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함포는 포를 쏘면 포가 뒤로 밀리게 되었는데 이 시대에는 코일 스프링을 이용한 완춘 장치가 개발되어 포탄의 발사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1906년 영국이 개발한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군함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전함은 이전의 전함들과는 다른 혁신적인 개념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우선 부포의 수를 줄이고 동일한 구경의 주포를 최대한 많이 실어 운영의 효율성과 공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포가
각자 조준하고 발사하는 대신 전투 함교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사격 재원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격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레드노트급에는 당시로서는 거대한 12인치 2연장 포탑이 5기나 장착되었습니다. 이 전함의 등장은 거함고포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 등장하는 전세계 군함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함포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사격 통제 장치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초기에는 망원경으로 탄의 탄착 지점을 확인하였으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장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함포의 사격에는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우선 함정은 파도에 따라 좌우와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롤링이라 하고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피칭이라 합니다. 함포 사격 시에는 이 롤링과 피칭을 계산해야 합니다. 군함은 멀리 있는 적함을 공격하기 때문에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차 대전에 벌어진 유틀란트 해전에서 독일 해군은 우수한 광학기술로 제작된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더 긴 사거리의 함포를 갖고 있던 영국 해군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지시기는 적함의 이동에 따라 계속 방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나침반 위에 설치된 조중 망원경으로 적함을 계속 관측하여 적함의 방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는 레이더가 등장합니다. 영국은 순양함에 레이더를 설치하여 독일의 전함 비스마르크를 추적하는데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미 해군도 레이테만 해전에서 야간에 일본 함대를 타격하는데 레이더를 사용하였습니다. 거함고포주의는 2차 대전에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급의 380mm 주포 8문을 장착하였고 미국의 아이오와급은 406mm 주포 9문을 장착했습니다. 일본은 만재배수량 7만 톤이 넘는 세계 최대의 전함인 야마토를 건조하였습니다. 사정거리가 42km인 460mm 주포 9문이 장착되었고 이 밖에 부포와 대공포까지 합치면 190여 문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전함의 시대는 항공모함이 등장하게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각국은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전함과 순양함들을 퇴역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함포에 대응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미사일입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 해군의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이 스틱스 대한미사일을 발사하여 이스라엘의 구축함 에일라이트호를 격침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작은 군함이 큰 군함을 격침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한미사일은 긴 사정거리와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했기 때문에 함포는 더 이상 대수상 전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형 함정을 상대하기에 미사일은 너무 과도한 무기이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연속 사격이 가능한 함포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격 통제 장치가 발달하여 명중률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현대의 함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탈리아의 오토멜라라사가 개발한 76mm 경량 자동포입니다. 1967년 개발이 완료되어 1969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당 85발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고 임무에 따라 분당 10발에서 85발까지 발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16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는 무엇보다 무게가 가볍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초계함이나 고속정 등 소형 함정에도 탑재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화기 제어 시스템과 연동되어 높은 신뢰성과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4년) 개발된 슈퍼래피드는 기존 76mm의 개량형입니다. 이 포는 급탄과 장전기구를 개량하였고 무엇보다 분당 12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슈퍼래피드는 대공 사격용 포탄과 대수상 사격용 포탄을 새로 개발하였고 5초 이내의 간단한 조작으로 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일즈는 2004년에 개발된 개량형입니다. 기존의 슈퍼 레피드에 스트레일즈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다트라고 불리는 특수탄을 운영함으로써 아음속의 대한미사일 및 항공기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오토멜라라의 76mm 함포는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백 기 이상 생산된 최고 성능의 함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위안은 1984년부터 오토멜라라사의 함포를 라이센스 생산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국산 76mm 함포 개발에 성공합니다. 16km의 사정거리에 분당 10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최신 디지털 기반 제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오토멜라라사는 현대위아가 자신들의 기술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토멜라라사는 새로운 함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형 벌케이노 포탄은 GPS 유도 발사체로 4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해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물에 대한 지원 사격도 가능합니다. 벌케이노는 근접 폭발과 관통 폭발 등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는 신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텅스텐과 강철 소재로 된 신형 탄두는 기존 탄두의 80% 무게로 2배 이상의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함포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해상 무기 체계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사일에 밀려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함포는 군함에 반드시 설치되는 무기이며 그 성능은 계속 향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군의 공격무기 함포였습니다.